많은 신랑분들이 처갓집 관련돼서 뭐 용돈이라던가 뭐 집을 사준다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지금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베트남 국제 결혼하는 신부님들이 많은 걸 신랑한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런 걸 요구 많이 하는 분들은 다른 이유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제가 우리 고객들을 봐도 너무 과하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남편분들 중에서 와이프분이 마음에 드니까 이야기를 안 해도 과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. 그런 분들도 있죠.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너무 처음부터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다 보면은 우리가 돈이라는 게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가려면 좀 힘들잖아요. 제가 이 업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적당이에요. 이 적당히가 쉬우면서도 어렵더라고요. 사람마다 적당히도 다르잖아요. 마 사장님 그거 아세요? 너무 센 남자 있죠. 이 세다라는 건 그냥 정력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. 너무 밤에 너무 강한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할까요? 근데 또 너무 약한 남자도 여자들이 좋아할까요?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세도 문제, 너무 약해도 문제예요. 그 적당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내가 지금 기분 좋을 때야 남성들의 요구사항도 잘 받아주고 그럴 텐데, 지금 막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막 고민거리 있는 사람한테 막 그런다면 그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재혼 남성들은 그래도 여성을 좀 알아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해 나가세요. 근데 초혼남의 여성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이 그런 데서 좀 실수를 많이들 하십니다. 확실히 말하는 거나 그런 거는 키운 남자분들이 훨씬 더 나으시죠. 그렇죠. 일단 여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알고 있으니까. 오시는 분 중에 이제 모태솔로 분도 계시고 연애를 이렇게 많이 안 해보시죠. 그렇죠. 그럼 연애 코치도 많이 하시겠네요. 어느 순간 제가 연애 상담사가 된 느낌? 저는 그래도 여성들과 좀 얘기를 나눠본 편이라 제가 알고 있고 제 경험치를 좀 신랑한테 얘기는 좀 해드리죠.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. 제가 옛날 그 마 소장님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, 여성들 뭐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뭐 샤넬 립스틱을 사봐라. 근데 이거를 진짜 실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저희 고객 중에서도 그렇게 사갖고 와서 이렇게 주신 것도 있고. 그럼 반응이 어떤가요? 좋아들 하죠. 그러니까 제가 그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본다면, 그 어떤 물건들 중에 최고 좋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거죠. 샤넬 립스틱은 립스틱은 좋은 거니까. 그러니까 립스틱을 받았는데 좋은 립스틱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. 그렇죠. 생각보다 그게 아주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. 그렇죠. 그러니까 5만 원 현금 5만 원 줬을 때 그 느낌보다는 샤넬 립스틱 주는 기쁨이 크죠. 이건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, 국제 결혼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다.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. 직업이 안 좋다, 학벌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요즘 오시는 분들은 어떤가요? 대다수 결혼해서 아내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수입들은 있으시죠. 수입이 적으면 아예 비자 자체가 안 돼요.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직업이 있는 분들은 그 이상은 다 되니까 그 금액이 크진 않더라고요. 크진 않아요. 요즘 오시는 분들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건 과거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. 저도 뭐 20년 전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.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 생활 여건들은 다 갖추고 고소득자들도 있어요. 여기 전문직 분들도 종종 있으신가요? 뭐 그 전에 뭐 수의사 공각이나 최근에는 뭐 특별한 직업이 있지는 않고 평범하신 분들이. 국제 결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, 종종 이제 변호사분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옛날에 어떤 결혼업체 사장님이 변호사가 있었다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. 국제 결혼해서 이제 만나다 보면 파혼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남자분이 많으신가요? 여자분이 많으신가요? 신랑님들이 파혼을 원하는 율이 더 높아요.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왜 한국 남성이 파혼을 선택하는 율이 여자보다 높을 것 같으세요? 제가 생각할 때는 신부의 입장은 신랑님 베트남 와서 지금 신부의 가족들만 모시고 우리가 약혼식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신부는 그래도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, 어떤 일 가지고 사소한 말은 좀 쉽지 않지만, 예를 들어 그냥 뭐 하나 기분 나빴다, 나 이 남자한테 실망했다고 바로 파혼을 할 수는 없죠. 근데 신랑님은 달라요. 신랑님은 나 혼자만 생각을 정리하면 되거든요. 아니, 한국에 있는 내 부모님이나 내 뭐 직장 동료 이런 분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여성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점 하나 있으면 나만 생각을 정리를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신부 입장과 신랑 입장이 다르죠. 예를 들어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. 신부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신랑님이 한국에서 부모님과 지인분들을 초청해서 약혼식을 했다면, 신랑님도 사소한 것
이게 사소한 말이 참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신랑님들도 뭔가 내가 이 여성한테 좀 불만이 생겼다고 바로 파혼을 선택하진 않으실 거예요.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. 내가 이걸 느꼈을 때요,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. 그러니까 신랑님이 어떤 하나 갖고 부딪혔을 때, 우리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나는 지금 생선을 먹고 싶은데 아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면 마사님도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좋아하고 내 아내로 인정하고 있다면 남성들은 양보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내가 이 여성에 대한 관심도나 깊이가 낮다면 그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려고 하겠죠. 신랑님들이 제가 이게 국제결혼에 이게 본 것 중에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잘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. 그냥 사람에 대한 배려심 있고 서로 이해하고 따뜻한 남자들이 오히려 여성들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. 보통 국제결혼 회사 사장님들이 엄청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보다는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오히려 결혼은 더 잘 사시는 것 같아요. 예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었던 건데 어떤 한국 분들이 베트남 여성분을 선택도 해야 되지만 베트남 여성분들이 한국 분들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당연하죠. 한국 남자분들이 선택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제일 많아요? 우리나라 남성들도 크게 두 가지를 갖고 가죠. 외모와 성격. 베트남 여성들도 남성의 외모와 능력을 보겠죠.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이건 달라질 것 같아요. 외모의 비중을 높다면 외모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그거는 덜 볼 테고 이 두 개를 다 보려는 게 힘들죠. 그래도 여성도 외모도 되고 좋은 성격이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면 또 해볼 수 있는데 자기도 그게 안 되면서 상대편한테 그걸 원한다.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.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. 그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선택을 이제 많이 받으셨는데 베트남 신부분이 한국 남자분을 일명 깐다 그러잖아요. 그런 게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. 제가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났어요. 제가 옛날에 신랑 신부님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우리 신랑님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. 그 신랑님이 진짜 좀 심하셔서 쉽지 않으시겠더라. 근데 맞선을 봤는데 신부가 이랬어요. 내가 그 오빠 그 손 이 팔을 좀 만져봐도 되냐고. 저도 생각지 못한 대답이었고 우리 신랑님도 놀랬죠. 여기서 우리 신랑님이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?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. 이 결혼을 정말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. 이 여성이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이 여성이 굳이 그걸 만지려고 하겠어요? 저도 그때 놀랐어요.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우리 신랑님 팔을 이렇게 만져보고 저는 괜찮아요 이랬거든요. 그분들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. 그 두 분은 잘 사시지 않을까? 그렇죠. 임신도 했어요. 우리 신부님이 얼굴은 그렇게 이쁘지 않았는데 우리 신부님이 키가 좀 컸고 몸매가 좀 이쁘셨어요. 근데 그 따뜻한 마음을 본 거죠. 이게 정말 제가 어려운 게 보면은 웃는 거는 저도 옆에서 어떻게 두 분 한번 웃겨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감동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신랑님이 신부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. 우리 신랑님은 그때 그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봤죠. 아마 한국에서 누가 자기 이빨 만지겠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? 그래서 신랑님들이 아내를 기쁘게도 해줘야 되는데 감동도 줄 수 있어야 돼요. 이 기쁨의 윗단계가 감동인데 그 감동을 아내한테 줬다면 아내는 분명히 신랑님한테 마음이 확 열릴 거예요. 우리 신랑님들도 공항에서 헤어질 때 눈물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. 감동 먹은 거죠. 뭔가 내가 진짜 이 헤어짐이 너무 아쉬운 거죠. 근데 이거를 울지 않았다고 이게 뭐 진정이 없고 울었다고 진정, 이것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단지 확률적인 거죠. 옛날에 한번 우리 신부님이 공항에서 헤어질 때였는데 하노이 공항에서 헤어질 때였어요. 그때는 하이폰까지 돌아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신랑님한테 신부님 빨리 보내주자고 제가 그랬거든요. 근데 신부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우리 신랑님이 그랬거든요. 아유, 나 안 좋아하나 봐요. 가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. 지금 그분들 잘 살고 있습니다. 흔히 공항에서 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 여자는 나한테 마음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. 죽물도 나와야 속는 거지. 그렇죠.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몇 달 지나면 다시 올 거예요.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주변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. 그거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는 신랑님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워낙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결론을 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. 이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. 내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덜한데 안 좋은 얘기만 들은 사람은 다 이거를 안 좋은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. 제가 마 소장님한테도 그런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국 남성들이 가장 베트남 여성들한테 걱정하고 고민하는 건 여성의 가출이잖아요. 근데 베트남 여성한테는 한국 남성의 엄청난 일 때문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. 네. 그럼 누가 더 고민되겠어요? 더 큰 고통이겠습니까? 현실적으로 이게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없진 않겠죠. 뉴스에 나온 적도 있으니까. 있으니까. 이 부정적이신 분들 중에서도
결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있겠죠. 실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한국에서 상담을 할 때 너무 부정적이면 저도 그 신랑님을 소개하기는 어렵고 들은 얘기를 막 하는 건 있죠. 실장님 무슨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이건 이렇다며요, 뭐 하네요.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해줘요. 그 말이 꼭 다 정답일 수는 없고, 그러면 평형추를 잘 맞춰야 되는데 내가 부정적인 평형추가 너무 높아버리면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버리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솔직히 국제결혼을 안 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좀 어려운 점이 많죠.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죠. 그러니까 어떤 여성한테도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안 좋게 얘기하고 맨날 의심하면 끝난 것 같아요. 의심을 안 하는 게 최고인데 이게 또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을 또 보게 되면 옛날 우리 고객 중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. 아내가 20살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실장님 내가 만약에 20살이었다면 나는 더 휴대폰 많이 봤을 것 같다고. 그분은 이미 그 정도 그런 생각을 가져주니까 아내 그런 거를 그렇게 막 비난하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죠.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는 거죠. 그럴 수 있겠구나.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죠. 그 신랑님은 아내를 이해를 해보려고 했었죠.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솔직히 100% 다 이해를 못 하겠지만 최대한 내가 이해해보려고 맞춰줄 수 있는 것도 맞춰주고 내가 아내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만큼 신랑님들도 양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큰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사랑의 감정이 돈독해지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국제결혼의 어려운 점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죠. 그래서 저는 신랑님이 신부님하고 또 두 분만 했고 여행을 한번 가셨으면 우리가 여행 가면 마음도 편안하고 거기서 같이 있어 보면서 서로 알게 되겠죠.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